네, 오늘 또터뷰는 또봇펜을 자처하시는 유수빈 양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유수빈이라고 합니다. 또봇펜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네. 언제부터 또봇의 팬이셨나요? 아직 1년 안 됐을 거예요, 팬이 된 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작년 겨울에 우연히 또봇 영상을 짧게 보고 네. 이거 재밌겠다 하고 정주행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제 유또봇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또봇까지 본 그런 거라서 네. 네. 그 작년에 어떤 계기로 보시게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네. 어디선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누가 공유한 게 흘러 들어와서 봤는데 이게 어렸을 때 보던 또봇인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스쳐 지나가듯이 보던. 음. 그래서 이거 또봇인데 하면서 딱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보고 팬이 됐습니다. 그 처음 보게 된 그 영상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보통 많이 회자되는 거는 무슨 패드립 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근데 저 그거는 처음에는 몰랐고 네. X, Y 변신하는 걸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변신 장면요? 네, 변신 장면이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드립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애들 쿵쿵 따는 거 보고. 쿵쿵따. 어렸을 때는 자주 보진 않았었나 봐요? 어렸을 때 제가 고학년 때니까 이제 그런 애니에 조금 흥미가 식을 때쯤 봤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이는 봤어요. 아니면 뉴스에서 또봇 다 판매됐다, 왕구 다 판매됐다 그런 거. 그래서 엄청난 애니구나 라는 건 알고. 하지만 그때는 관심을 갖고 본 적은 없었다.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짧은 클립 보게 됐고 꽂혀가지고 정주행하게 된 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짧은 클립은 아마도 좀 웃긴 클립들이겠죠? 네. 보통 그런 그렇죠. 클립들을 이제 보고 관심이 있어서 정주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주행을 하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셨나요? 정주행을 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결정적으로 빠지게 된 거는 이제 세모가 네. 미모랑 있는 영상 보고 네. 근데 세모가 입양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양한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이 애니는 뭐지? 이렇게 해서 찾아본 게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좀 특수한 환경 같은 게 관심을 끌게 만들었군요. 네. 또봇 이전에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성인이 돼서도 아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순수함이 느껴져요. 애기들 보는 작품이니까 네. 뭔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자극적인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좀 멘탈이 갈린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또봇은 볼 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이 어른들을 위한 코드를 또 심어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스쳐 지나가서 보던 또봇이 아니고. 네. 또봇이 근데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은데 약간 갈등도 갈등 있고 같은 것들도 꽤 있어서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을 텐데.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는데 네, 딱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딜 수 있을 만큼 딱 와서 네. 그리고 충분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덕질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종류의 덕질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은 조금 썼어요. 그림은 아니고. 네, 그리고 행사 캐러페나 뭐 그런 거 행사 참여하고 집에 왕구도 많거든요. 예전 모델도 사셨어요? 네, 예전에도 중고 거래도. 그거 당근 같은 데서 아마 운이 좋으면 옛날 모델 같은 거 좀 구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상태가 괜찮던가요?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좋은 없죠?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게 더 많은데 그쵸.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방에 있게 하고 싶어서. 지난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때도 오셨었고 또봇 덕에 산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 써주셨어요. 이야기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해도 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힘든 생활을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갈등과 그 번뇌가 가득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막 학기니까 네. 한 달 전까지는 구직 활동을 엄청 했었어요. 네네. 주로 서비스직에 했었고. 네. 근데 제가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직장에서 잘리고 네. 공고사직 당하고 네. 막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또봇이 저한테는 위안이 많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성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또봇을 보고 성우님들 인터뷰 보고 하면서 다시 성우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도 있어서 네. 고마운 게 많아요. 그런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4학년이면 이제 졸업하면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위안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기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청소년기에 네. 좀 불안정했었거든요. 네. 부모님이 맞벌이 시작한 뒤로부터 좀 냉랭했던 제가 많았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저 괴롭히는 남자의 무리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서 변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뭐라도 잡고 싶거든요. 힘들 때는 뭐라도 잡고 싶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잡았던 거였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SNS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지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서 또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엄청 깊게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인터뷰하다 올 만큼. 진짜 멋있다. 이제부터 공사야? 넥스, 와이, 이모티스, 뭐가 됐건 간에 우리 작품이 그 힘들 때 어떤 위안을 드렸다고 하는 건 저희로서는 꽤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가 물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지만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봐주는 부모님들도 혹은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항상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청소년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고 위안을 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마다 조금 위안을 주는 포인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수빈님께는 어떤 포인트였던 걸까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못 받았던 가족이라든가 사랑 그런 거를 조금 채워줬던 것 같아요. 뭔가 대리만족하게 되는. 또봇에 나오는 하나 둘이도 네. 도온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도온이 이제 하나 둘이를 사랑해서 만든 게 XY잖아요. 네. 가족 지키기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네. 그 점이 좋았고, 세모도 이제 입양하고 어쨌든 선택적인 가정이긴 한데 니모가 엄청 사랑하고 있잖아요. 세모를 사랑한다는 게 작중에서도 엄청 잘 보여서 네. 특히 그 건강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모 수줍 엄청 많이 떨잖아요. 진짜 이모가.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이 양 부모님 다 계시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 이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좀 망설여지는데, 그런 전형적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면 우리 집은 저렇지 않은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이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것은 저는 어느 정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가족들을 많이 담는데, 그것 때문에 또봇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맞아요. 다양한 가족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형태가 저는 이제 반려견도 가족의 일부로 우리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푸틴독을 만들게 됐어요. 푸틴독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의 범위를 조금 더 느슨하게 확장을 하면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봇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작품들은 항상 가족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캐릭터나 서사를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수빈님 같은 팬을 만들게 되는 것 같네요. 저도 그게 좋아가지고 또봇뿐만 아니고 레트로봇을 좋아하게 된 거고, 감독님까지 팬이 된 거고. 솔직히 또봇 아니래도 이제 레트로봇 작품이면은 챙겨보고 있거든요. 에슬론도 보고 있고 바이클론즈도 보고 있고, 방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일단 수빈님이 어떤 이유로 해서 저희 작품의 팬이 되셨고, 그것도 굉장히 열렬한 팬이 되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고요. 혹시 수빈님은 저희한테 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콜센터에서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육받고 나서 이제 콜 압박을 받으니까 제가 공황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길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지 하다가 좀 진정시키자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또봇 노래를 들었어요. 함께 가는 길.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조금 진정하면서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터프한 사회랑 맞닥뜨린 거예요. 너무 터프한 분야로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이 남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게다가 학창 시절에 아마 사회성을 기르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성을 기르려면 이게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미션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해서 굉장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울렁증이 심했고, 그게 40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를 제가 창업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무뎌지게 되면서 이제는 별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 나이 40 먹고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그게 어려웠었어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금씩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게 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미션에 도전을 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그 경험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하실 수 있었던 레벨 수준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만 올려가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터프한 영역으로 한꺼번에 올라가시려고 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한 단계씩 올려가시면 충분히 다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뭐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궁금하신 거는? 그러니까 7년 전에 또봇이 옛날 또봇이 나왔을 때는 감독님이 이제 또봇은 로봇이다, 네. 뭐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또봇은 보호자이자 네. 친구이다 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바뀌신 사고가 바뀌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뀐 건 아니에요. 보호자와 같은 존재이고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 친구와도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나 가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또봇의 목숨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또봇이 희생하게 되겠죠.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건 위선이죠. 가족과도 같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냥 같다. 네. 마치 가족 같은, 마치 친구 같은 그 정도가 우리가 로봇에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봇 장면에도 제1 목적이 파일럿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도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의 피조물이고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할 수는 없죠. 그 반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고민거리가 앞으로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이제 로봇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거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대답이 되셨나요? 네. 실망스러우세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제도를 좋아하는데. 제로요? 제도, 네. 네네. 제도랑 니모의 관계를 좋아하는데. 네. 혹시 제도 분량을 늘려주실 수는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제로의 이야기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로 이야기라는 웹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지금의 상태로 저는 안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제로는. 혹시 보셨나요? 제로 이야기를? 제도의 이야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제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아는 수준이. 네. 그 제로 이야기를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지금 풀질 못하고 있네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거 많은 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트 3 마지막 편에 이제 레기 박사랑 네. 돈 니모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닥센범을 만들게 된 것도 네. 마인드 코어 기술이 유출돼서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딱 보이는데 네. 혹시 그러면 그게 굿도봇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디독이 이제 아크니로부터 또봇 인공지능을 넘기면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네, 해서 네. 디독이 넘기려고 하는데 오즈 때문에 못 넘기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파일 두고 온 게 떡밥은 아닌가요? 이기 초반에 이제 새로운 리모가 이제 사라졌으니 새로운 악당이 등장을 할 시기였는데 그때 아크니가 새로운 악당으로 디룩을 자기 부하로 만들면서 그 디룩에게 그런 거래를 제안하죠. 근데 그거는 마인드코어 공법이 유출된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건 관계가 없고요. 그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과거의 서사 같은 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거는 바뀔 일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수에 대해서 유튜버의 주 주인공은 하나 둘이 세모 XYZ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게스트 캐릭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한수도 게스트 캐릭터니까 시즌 2에서 빠질 수 있는 건가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수도 이제 이미 Z 공동 파일럿이라는 걸로 조금 주요 인물에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주요 인물이라는 거는 매 시즌 달라질 거예요. 네. 시즌마다 XYZ 하나 둘이 세모는 항상 주요 인물이고요. 네. 그 밖에 주요 인물들이 시즌마다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한수는 첫 번째 시즌에서 주요 인물이었지만 두 번째 시즌에서도 주요 인물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우리 Q&A 질문 올려주신 것들도 저희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답을 해드리는데 오늘 질문해 주신 것들은 꽤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꼭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네. 네트로봇의 첫작이 또봇이 아닌 걸로 아는데 혹시 또봇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로봇의 첫 작품이 또봇이 맞아요? 맞아요. 또봇이 맞아요. 제가 만들었던 작품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레트로봇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만든 작품은 또봇이 처음이죠. 아, 또봇 만들기 전에 저희 외주도 했거든요. 네. 외주 제작도 했었고 그건 뭐 저희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리고 뭐 저희 레트로봇 채널에 아마 예전에 올라갔던 무슨 좀비 콤비인가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사실 레트로봇의 작품이라기보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고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또봇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레트로봇을 만들고 처음 저희가 했던 게 애니메이션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용역이죠, 용역. 네. 외주 제작.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외주 제작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 우리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던 차에 영실업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완구를 개발하고 있고 그 로봇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짧은 시놉시스를 2장 되는 시놉시스를 써서 보여드렸더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영실업으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받고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드리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래서 그것도 외주 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작품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포트남 품절 사태 때 네. 인터뷰하신 게 있다고요. 또봇이 네. 이렇게 대박 나게 된 이유, 계기인데 감독님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네,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누가 실패를 하겠어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말 천운과도 같은 행운이 또 따랐던 거겠죠. 그게 어쩌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서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인기를 얻게 된다는 거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작품을 잘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만든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라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먼 길 와주셔서 시간도 내주시고 먼 길 와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봇 그리고 저희 레트로봇이 만드는 작품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또봇이 제가 사지에 물렸을 때 붙잡을 수 있었던 끈이었던 것만큼 네. 그리고 그걸 만든 회사가 레트로봇인 만큼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